3단계 외국인이 매집하는 기업 살펴보기. 주가는 돈의 흐름이 결정해요. 그래서 외국인이 돈이 많기 때문에 외국의 흐름을 좀 보라는 거고요. 주식뿐 아니라 모든 투자는 돈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다 돈의 흐름 보지 않나요? 우리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소비자가 어디로 움직이나 이걸 봐야 되는 거고요. 책 쓰는 사람도 보셨잖아요. 독자의 패턴을 봐야 돼요. 투자에서는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고요. 돈이 움직이는 보는 눈을 잘 가진 사람이 사실 돈을 잘 벌 수밖에 없어요. 정재영 회장 같은 경우는 돈이 움직이는 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움직이는 게 잘 보인다는 것은 이미 부자일 가능성이 커요. 그걸 갖기 위해서, 그런 눈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돈을 움직이는 요인들이 많거든요. 이자도, 금리도 돈을 움직이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이 틀리죠. 또 부동산 쪽으로 돈이 가느냐, 주식 쪽으로 돈이 가느냐, 사람들이 뭐 보험 쪽으로 돈이 가느냐, 이런 걸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국가 간의 돈이 요즘은 움직이니까 사실 돈을 보는 눈이 더 어렵긴 해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돈이 가고 또 우리나라 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역량에서 보기가 참 힘든데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보는 눈이 사실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공부하고 싶진 않아요. 저희 입장에는 불가능해요. 또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 내 본업을 내팽개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투자 목적에서 본다면 저는 바람직한 투자라고 보지 않아서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투자, 그 정도의 돈을 보는 눈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 투자 대상을 한정시키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면 외국인이 매집하는 외국인의 움직임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이 3단계고요. 4단계는 저축으로 꾸준히 매수하기. 소액 투자로 부자 되기 참 힘들다고 아까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저는 투자자로 사실 가는 거를 원하진 않아요. 전업 투자들은 자기가 투자를 좀 하다가 자신이 생기면 투자에서 벌리는 돈이 본업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본업이 재미가 없어져요. 투자가 재밌어지고 투자가 돈 벌기가 쉬운 것처럼 보이거든요. 직업도 그러잖아요. 쉽게 버는 사람은 어려운 일 잘 못해요. 그래서 술집 여성들이 일반 직장을 못 다닌다고 그래요. 술집 여성들이 좀 쉽게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 놀면서 하루에 뭐 50만, 100만씩 벌어보세요. 그러면 한 달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야근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한 달에 200, 300 버는데 하룻밤에 50만, 100만씩 놀면서 벌면 그걸 하고 싶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될 게 그거예요. 투자를 하면서 막 하루에 100만원, 200만씩 올라갔다. 이러면 일하고 싶지 않아져요. 여기 가서 뭐 종목 하나만 잘해갖고 벌면 되는데 내가 뭐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그것도 잘 지켜지지 않는 직장에서 욕먹으면서 할까. 근데 이렇게 버는 돈이 사실 정상적일까요? 이렇게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씩 올라가고? 저는 비경상적이라고 사실 봅니다. 전업 투자자의 문제점이 자기가 현금 관리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230페이지 써놨는데 제가 중간에 우리나라 최대 경제연구소 소장님과의 대화를 써놨어요. 그 소장님이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아마 특강 때인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IMF 아마 직후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막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주식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아마 더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강의 주제가 이렇게 자산 가치가 더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대응책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결론은 팔아라. 현금을 가진 사람이 기회가 오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팔아서 가지고 있어야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이게 이제 결론의 주제였어요. 제가 물어봤죠. 100만원의 주식을 샀는데 지금 50만원 떨어진 사람이 더 떨어질 것을 지금 걱정해서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만약에 판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100만 해갖고 지금 파는 순간 50만원 손해보는데,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렇게 손절매가 가능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래도 손절매를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답변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준비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걸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팔기 힘들다는 얘기였거든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팔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냥 버티려고 그러지. 내가 주가가 떨어진다고 누가 그걸 팔고 더 떨어질 때 내가 다시 사겠다? 이건 사실 그러니까 말로는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힘든 일 같아요. 지금 아마 주가 떨어지신 분한테 똑같은 얘기를 내가 한다면 지금 팔고 더 떨어지면 그때 사세요. 이런 얘기하면 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팔았는데 안 떨어져 버리면 진짜 이제 관계 아주 불편해지는 거죠. 당신 말 듣고 했다가 이렇게 됐다. 저는 여기에 필요한 게 현금 관리라고 봐요. 결국 판다는 것도 현금을 확보하자는 차원이잖아요. 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자기 돈이 다 주식이든 부동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현금이 있다면, 현금이 일부 있다면 그런 고민 안 하죠. 이 현금 가지고 언제 사지? 이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본업이 있는 사람은 이제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돈을 다 넣어놨다 하더라도, 투자에 넣어놨다 하더라도 본업으로서 현금을 계속 확보하고 있으면 기존의 투자가 내가 좀 잘못됐다 쳐도요. 주가가 떨어져도 내 현금이 있으니까 또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업 투자는 이게 안 돼요. 본업이 없으니까 현금 들어올 데가 없어요. 오직 내가 투자한 종목 가지고 현금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운 나쁘게 현금이 다 투자 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때가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아마 2년 동안 경험했던 또 사실 그 실질적인 사례일 것도 같아서 이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뭘까? 이제 제가 투자해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업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되겠다. 네. 233페이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 본업을 통해서 꾸준히 돈을 모으시고요. 혹시나 뭐 지금 투자한 거 가지고 거기서 현금을 좀 확보하고자 한다면 종목이 저 같은 두세 개 이렇게 있을 때 조금 더 많이 떨어진 종목과 조금 적게 떨어진 종목이 있어요. 주가랑은.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서도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조금 떨어진 걸 팔아서요. 많이 떨어진 걸 사면 그것도 저가 매수가 되는 거예요. 주가는 떨어지지만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건 주가가 꼭 올라간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주가가 떨어진다고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는 건데 이런 정도의 저기를 쓰려면 머리 좀 아파요. 주가 봐야 될 텐데 제가 권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진짜 그 갭이 크다. 두 종목 갖고 있는데 너무나 하나는 10% 떨어지는데 하나는 막 5, 60% 떨어졌다. 이러면 한번 해볼만 하죠. 이렇게 한번 갈아타면서 그럼 40% 마진을 사실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본업을 통해서 내 현금을 계속 저축해 가서 현금을 같이 싸가는 방법. 이게 아마추어 개인 투자자한테는 가장 확실한 현금 관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